안녕했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빠입니다. 자, 오늘은 바이오F DNC 기업 분석부터 수요 예측 결과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정 정보입니다. 바이오F DNC는 수요일, 목요일 이틀간 청약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환불일까지는 총 4일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환불일이 되겠고요. 상장은 그 다음 주 월요일인 한국 제10포스펙과 공동 상장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제 공모가는 28,000원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공모가 밴드는 23,000원부터 29,000원이었습니다. 상단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이 되었고 판매 청구권은 없습니다. 시총 규모로 봤을 때는 올해 세 번째로 큰 종목이고요. 하지만 그에 반면에 공모 규모는 좀 작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주 물량이 총 6.2%가 있었기 때문에 1차에 청약률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청약은 DB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청약 수수료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반 등급 100%만 진행이 되게 되고 그에 따른 증거금은 4억 4,800만 원이 최고 증거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경쟁률은 74.01%로 올해 9위라고 표시가 되긴 하지만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것처럼 낮은 기관 경쟁률을 기록했고 참여 건수 또한 277건으로 낮은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의무 확약 보유 비율이 11.8%라는 반면에 높은 부분을 보여주었었고요. 유통 가능 금액은 915억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오F DNC는 식물세포는 미래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설계 기술 및 배양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식물세포 플랫폼 기술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를 기반으로 해서 코스메슈티컬이라든가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의 소재로 활용이 되게 됩니다. 식물세포에서 유래한 유효물질, 이제 식물세포주라든가 성장인자, 펩타이드 등이 있겠고요. 식물세포에서 유래한 양리물질, 항체,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이런 것들을 연구, 개발 및 제조를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식물세포는 동물세포 기반보다 조금 더 이제 ESG에 가까운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방식에 비해서 돌연 변이율이 낮고 동물성 바이러스 오염 위험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고주파를 적용하여 식물세포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1위인 향수업체 프랑스의 지보단을 비롯해서 중국, 일본 등까지 매출 이익을 현재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보단은 바이오프 DNC의 연구개발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식물세포 기반의 소재 유통 사업도 같이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 설명서의 내용입니다. 비교 기업으로 바이오니와 셀바이오텍 그리고 휴메딕스까지 총 3개 기업이 선정이 되었고요. 비교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PER로 계산이 되었고 보시면 적용 PER이 30.82. 하지만은 바이오F DNC에는 2023년 미래 추정으로 계산되었다는 점은 조금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관 경쟁률로 나열을 해봤습니다. 기관 참여 건수는 총 277건으로 낮은 모습이었었고요. 경쟁률 또한 74.01이라는 낮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은 기관 경쟁률 200대 1 이하의 종목들은 시초가 평균이 98.9%로 공모가보다 이제 하회하는 모습이었었고요. 게다가 종가가 더 낮은 모습으로 상장 후 흘러내리는 모습으로 조금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의무 확약 모습입니다. 의무 확약에서는 조금 의외의 모습이 좀 눈에 보였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신청 수량 비율로 총 11.8%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1개월가 그리고 이제 3개월 비중이 나타났고요. 일단은 11.8%라는 부분은 조금 기관 경쟁률에 비해서 준수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무 보유 확약으로 나열을 해보았습니다. 8에서 15% 정도의 확약 종목들은 청약 전에는 평균 10.96%가 나타났고요. 청약 후에는 30%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F DNC 같은 경우에서는 11.8% 정도가 이제 평균적으로 데이터 상으로는 청약 후 30% 가량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해보았고요. 일단은 청약 전 기준으로 봤을 때 시초가 평균은 159.6%라는 그래도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통 물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유통 제한이 되는 물량은 최대 주주 그리고 기타 주주들의 물량으로 보시는 것처럼 3개월부터 최대 3년까지 확약이 현재 걸려져 있었고요. 유통 가능한 물량 중에서는 일단은 기타 주주들의 물량이 조금 다소 눈에 보였습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물량은 총 37.44%가 상장일 유통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기타 주주들의 물량이 총 63%를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외에 상장일에 추가될 수 있는 물량은 없는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되었고요.
네, 이를 유통 금액 부분으로 나열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700에서 1100의 종목들을 한번 나열을 해봤고요. 네, 이 종목들의 시초가 평균은 134.94%로 네, 조금 낮은 부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네, 디어유라든가 그 다음에 아주스티 같은 경우에 더블로 인해서 조금 이제 시초가가 네, 평균이 높아진 점은 네,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장점과 단점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셨던 바와 같이 기관 경쟁률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네,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가 된 것처럼 100대 1도 되지 않는 기관 경쟁률이 좋지 않았던 반면에, 하지만 이제 의외의 하락 비율이 네, 11.8%라는 네, 꽤 높은 비중으로 하락이 나왔다는 부분은 조금 장점이라고 네, 저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그리고 이익이 나고 있는 바이오 기업이자 그리고 이제 식물세포 기반의 네, ESG 관련 바이오 기업은 아무래도 조금 특징적인 네,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력 부분에서도 고주파를 활용한 대량 생산 능력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단점으로는 기관 경쟁률, 참여 건수, 그리고 유통 물량 비율, 이로 인해서 이제 기존 주주들의 물량 비율도 많다는 점은 네, 아무래도 이제 단점으로 느껴지고, 기존 주주들의 물량이 많기 때문에 상장일에 네,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빠른 하락을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펙이긴 하지만은 한국 슈퍼스펙과 네, 공동 상장인 점은 이 부분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도 한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경쟁률, 네, 유통금액, 네, 좋지는 않은 데이터는 맞습니다. 하지만은 의외의 하락으로 인해서 청약은 조금 끌리는 부분이 좀 있고요. 하락이 평균 데이터대로 네, 30% 가량까지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유통금액이 조금 소폭 감소하지 않을까 네,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유통금액은 700억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로 인해서 기존 주주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은 네, 그래도 상장일에 대응할 수 있는 이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한번 이제 청약을 네,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청약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접근성은 네, 있을 것 같고요. 리스크를 감안하고 네, 균등 배정만 저는 청약을 도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은 조금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안전한 종목들을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해당하는 바이오F DNC 같은 종목은 네,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바이오F DNC에 대해서 네, 수요일적 결과와 기업 분석까지 안내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